실화사연. 맞고 틀림보다 중요한 것. 1967년 겨울 경상북도 청도. 해가 막 떠오르기도 전 8살 김혜선은 고무신에 짚을 넣고 발을 밀어 넣었다. 한겨울 땅은 얼어붙었고 골목길을 나서자 찬바람이 뺨을 갈랐다. 어머니는 파지로 꽉 찬 자루를 등에 메고 있었고 혜선은 그 옆에 쪼르르 붙어 걸었다. 혜선아, 오늘은 장터 말고 읍내 가자. 고물상이 거기 더 쳐줘. 혜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추운 날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 학교에서 또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될까봐 마치 벌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육군 하사관으로 복무를 마친 뒤 농사와 막노동을 전전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 어머니는 김밥과 식혜를 싸서 장에 내다 팔았다. 혜선은 그 어깨 너머로 세상을 배웠다. 엄마는 말수가 적었지만 단단했고 아버지는 엄격했으나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 어느 날 혜선은 도시락 없이 등교한 걸 들킨 날 선생님 앞에 불려나갔다. 그날의 굴욕은 그녀의 어린 마음에 오래 남았다. 이것 봐라, 또 도시락 안 싸왔네. 이거 습관이다, 습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혜선은 이후로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댔다. 하지만 마음속엔 결심이 생겼다. 나는 커서 꼭 돈을 많이 벌 거야. 다시는 굽신거리며 살지 않을 거야. 18이 되던 해 혜선은 친구 추천으로 읍내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14시간을 일했지만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허리는 쉬이 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절대 그만두지 않았다. 수입의 절반은 집에 보내고 나머지는 동생 학비로 썼다. 그곳에서 박정규를 만났다. 정규는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의 아들이었다. 혜선보다 5살 많았고 말수가 적지만 유난히 혜선을 잘 챙겼다. 정육점을 들를 때마다 김밥 한 줄, 요구르트 한 병을 슬쩍 건네곤 했다. 혜선 씨는 웃는 게 참 예쁘네요. 힘들어도 잘 웃고.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배려의 마음이 기울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뒤 결혼에 골인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피웠지만 어머니는 딸의 결정을 묵묵히 지지했다. 결혼 후 둘은 대구 변두리의 작은 기와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정규는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아 본격적으로 정육점을 운영했고 혜선은 아이를 낳고 가게 일도 도왔다. 아침에는 고기를 손질하고 오후엔 육수를 끓이고 밤에는 아이를 재웠다. 고단했지만 기뻤다. 가난했지만 서로 믿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정규는 가게 운영에 점점 예민해졌다. 매출이 오르지 않자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혜선이 주문을 잘못 적은 날 정규는 손님 앞에서 화를 냈다. 몇 번을 말해. 순살 등심은 따로 적으라고 했잖아. 이게 한두 번이냐? 순간 매장 안이 얼어붙었고 혜선은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다. 저녁이 되어도 정규는 말이 없었고 혜선은 먼저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고 그의 숟가락 옆에 고기 반찬을 얹었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정규는 말했다. 왜 사과를 안 해? 내 말이 맞았잖아. 그 말은 혜선에게 화살처럼 박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굳이 말로 해야 사과인가? 마음속에서 울컥 솟구쳤지만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후로도 사소한 갈등은 반복되었다. TV에 나온 배우 이름, 아이의 학원 선택, 명절 음식 준비. 정규는 말끝마다 또 인정 안 하네? 라고 했고 혜선은 말없이 눈을 피했다. 갈등은 싸움이 아닌 침묵으로 변했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결정적인 계기는 큰아들의 입대였다. 군에 가기 전날 아들은 편지를 남겼다. 엄마, 아빠. 내가 어릴 때부터 두 분이 다투는 걸 자주 봤어요. 사과가 어려우면 그냥 밥 한 끼라도 같이 드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 편지를 읽고 혜선은 오래 울었다. 그리고 며칠 뒤 정규 옆에 조용히 앉았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그때 오해했어. 정규는 잠시 놀란 눈으로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다음부턴 나도 좀 더 부드럽게 말할게. 그날 둘은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다. 혜선은 된장찌개에 다시 두부를 듬뿍 넣었고 정규는 묵묵히 밥을 비웠다. 2023년 김혜선 할머니는 지금 7순을 넘겼다. 손주들을 돌보며 소일삼아 마을회관에서 노래도 배우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닌다. 남편은 몇 해 전 병환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혜선의 손을 꼭 잡고 갔다고 한다. 그녀는 말한다. 그땐 몰랐지. 왜 자꾸 내가 틀렸단 걸 말해야 하냐고 억울했는데 지금은 안다. 그 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 마음을 안다는 뜻이었단 걸.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다. 이젠 말 안 해도 알아. 근데 그 말 한마디만 일찍 했더라도 더 많이 웃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김혜선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혼잣말처럼 그 시절을 되뇌입니다. 그저 웃고 넘길 수 있었던 말 한마디. 그때 그 말을 먼저 꺼냈다면 어땠을까? 내가 틀렸어.
당신 말이 맞았어. 그 짧은 한 줄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줄 몰랐다고 말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 모든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공식을 꿰뚫고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끝난다. 인정을 해야 진심이다. 말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말들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래 믿어온 관계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정이 전부일까요? 이제부터는 그 질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혜선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5가지 교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의 본질을 다시 묻다 우리가 배워야 할 5가지. 1. 인정은 말보다 먼저 태도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미안해, 내가 틀렸어 라는 말을 인정의 공식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다가오는 건 눈빛, 표정, 말투, 그리고 분위기입니다. 누군가와 언쟁을 벌인 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 건넸다면 그건 사과일까요? 아닐까요?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이 아닌 걸까요? 실제로 많은 부부는 말보다 행동에서 진심을 더 느낍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 감정을 확인하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표현으로 사과를 대신하려는 차이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왜 인정 안 해? 라는 반복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맞고 틀림에 집착하는 순간 대화는 멈춘다. 관계 속에서 정답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순간 감정의 흐름은 끊기고 신뢰의 선은 끊어집니다. TV에 나온 배우가 누구인지로 다투는 부부, 반찬간이 맞았는지를 두고 서운해하는 가족. 정말 중요한 건 상대의 말이 맞았는지가 아니라 그 순간 서로의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입니다. 봐라, 내가 맞지? 는 때로는 칼처럼 상대를 찌릅니다. 이기고도 지는 관계, 말은 맞았지만 마음은 틀어진 관계가 되는 것이죠. 3.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감정으로 동행하라. 부부 사이, 가족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그랬구나, 그렇게 느꼈겠네 라는 말 한마디가 내가 맞잖아 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갈등은 감정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감정을 함께 껴안는 일입니다.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 말 대신 눈을 맞추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더 멀리 이끕니다. 4. 사과에도 언어의 방식이 다 있다. 누군가는 직접 미안해 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밥을 차리고 말없이 옆에 앉아주는 것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인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방식, 상대의 언어를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표현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강요하는 순간 대화는 일방이 됩니다. 사과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5. 인정은 굴복이 아니라 존중이다. 인정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종종 자존심을 세웁니다. 마치 인정하면 진 것 같고 사과하면 약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진짜 인정은 내 시선도 이해해 라는 배려의 표현입니다. 혜선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내가 당신 마음을 안다 는 뜻이 담긴 인정이야말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이 5가지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마디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 당신 말도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어색하다면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것입니다. 관계는 정답을 찾는 시험이 아니라 서로의 온도를 맞춰가는 여정이라는 것.